그럼 수학에 대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영상 오늘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학생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질문들을 하나씩 부셔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고민 나갑니다. 뭐니 해도 수학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안 풀려. 어려운 문제는 끝까지 안 풀려.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도 안 풀려. 자, 이런 문제를 고등학생들은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죠. 아무리 기본 개념을 충실히 공부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 풀 때는 보통 차근차근 풀어보라고 하는데 사실 눈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베껴 쓰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손으로 직접 옮겨 적어봐야 구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2번, 3번 옮겨 적어야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설 아시나요? 여러분 하면 해리포터라고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작가가 J.K. 롤링. 이분이 해리포터를 쓰기 전에 뭘 했냐?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이거 굉장히 두꺼운 소설이거든요. 요거를 무려 5번을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다 베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집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작가의 비결인데요. 수학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에 비하면 수학 문제를 옮겨 적으면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감이 오지 않는다 그럼 풀이까지 옮겨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프나 그림도 빠뜨리지 않고 그려보고요. 말로 설명까지는 못해도 쓰다 보면 뭔가 느낌과 구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껴 쓰는 거는 사실 어려울 게 없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따라 써보시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고민이 뭡니까? 이런 질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은 암기입니까? 이해입니까? 결론보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와, 이게 심지어 1계명이야. 왜 암기 과목이냐? 학년이 올라가면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 모의고사 형태 문제를 접하게 되죠. 보통의 경우 학생 여러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손도 못 대요. 발도 못 댑니다. 너무 어려워. 특히 1번부터 12번까지 무난하다가 갑자기 킬러 문제. 이름 자체가 무시무시하잖아요. 킬러 문제가 나온다는 건데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야, 이걸 어떻게 푸냐? 와, 이걸 정말 말세 아닙니까? 보기만 해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 킬러 문제 풀이하는데 선생님도 20분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만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솔직하게 써주셨네요. 이 한 문제로 상위권 3%가 결정난다는 거죠. 수능에서 킬러 문제 1개와 준 킬러 문제 2개 정도 등장하는데 요 3개의 문제가 사실상 대학 입학의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마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일단 몇 년간의 수능 모의고사 분석해서 패턴과 구조를 암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워 제끼라는 거죠. 그래야 이 문제를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능 시험은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제한된 시험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천재로 태어났다면 머릿속에 안 들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다 증명해내고 그 자리에서 다 풀 수 있다면 안 외워도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일단 나는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도 아닐지도 몰라요. 아니, 대부분 아니죠.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달려들 수 있도록 철저히 풀이 과정과 해결 수단을 암기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수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10년 전부터 주구장창 얘기해왔어요. 저도 수학 암기로 만점 받았습니다. 방송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강연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 유튜브에 강성태 암기 수학 뭐 이런 거 치면 나올 겁니다. 그 강의가 많은 분들의 목숨을 살렸어요. 목숨은 좀 과장이군요.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대학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영상도 시간이 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수학 문제라는 거 고교 가기 전까지 이게 무슨 노벨상 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풀이법도 다 정형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특성상 암기하고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해결되는 시험이라는 거죠. 물론 포기한 자에게는 일말의 해결책도 없지만요. 이건 뭐죠? 팩트 폭행입니다. 이 책이 상당히 팩트 폭행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 도움 드리려고 이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빡세게 공부를 합니다. 저도 읽다가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 다 적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보다도 안 해 공부를. 최소한 저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희망을 주는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도 이 고민 무지하실 거예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 풀이를 활용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요거죠.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신들은 답지를 안 본다고. 제가 정말 학창시절에 그 말 믿고 하려다가 정신병 걸릴 뻔했습니다. 풀이를 안 보는데 일주일을 붙들고 있어도 안 풀려. 좌절감만 들죠. 난 수학이 안 되나 보다. 여기에 해결책이 나오는데요. 고학년이 되면서는 풀이집을 압수하는 행위는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께 하는 말이죠. 아이들이 문제를 풀지 않고 베낄까봐 그런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셔야지 풀이집을 뺏는다고 수학 실력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퀴즈만 다 뺐으면 수학 실력이 저절로 오른다? 그럼 애초에 문제집이 풀이집 없이 나왔겠죠. 그냥 모르는 상태 그대로 지식이 누수될 뿐입니다.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개념을 알면 수학이 저절로 풀린다고 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제를 보고 5분 아니 3분이 지나도 이해되지 않는 문제는 일단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수학만 잡고 있을 수 없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찾아가세요. 그렇게 자주 다니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없이도 목적지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풀이집이 수학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출판사들이 문제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풀이집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만든 풀이집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 압수한다는 거,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아마 가장 흔한 질문일 겁니다. 수학에서 선행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의견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 선행은 독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이요. 근데 여러분 친구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50m 앞에 달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50m 앞에서 달린 사람이 이기겠죠. 그 친구가 치타가 아닌 이상 그 친구가 라마가 아니라면 라마가 살인보다 느린가? 어쨌든 여러분 선행이 독이라는 주장의 가장 흔한 근거는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한다. 근데 그건 선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또한 선행이 독이라는 주장이 나온 이유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선행을 독려하면 부자들의 자식에게만 더 유리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요즘은 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선행을 할 수 있다. EBS는 다 무료 아닙니까? EBS 봐도 충분한데 사실 선행 자체가 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도한 특목고 학생 전교 1등부터 13등까지 다 선행으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생각해보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찍부터 내가 공부를 너무 좋아해 열심히 했어. 그런 사람이 앞서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오히려 공평한 걸 수도 있겠네요. 선행이 무조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영어 단어를 미리 많이 외워놨어요. 영어 연습을 많이 해놨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또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선행은 무조건 악이고 독이라는 그런 일방적인 생각은 좀 틀렸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특히나 많이 고민하실 게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가 나옵니다. 초등학생이라면 중학생이 있는 학원을 골라야 된다는 거. 중학생이라면 반드시 고등부가 있는 학원을 고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중학생만 있는 곳이라면 선생님이 실력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등부 경험이 없는 선생님이 중학생 가르치다 보면 옳지 않은 방법을 전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학교까지는 수업에서 재미와 편법적인 가르침이 통할 수 있지만 그래서 실력이 미달인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인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중학교 수학 잘못 배우면 고등학생이 돼서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저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이 중등부만 지도하는 공부방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아 얘네들 이상해 약간 라마 같아 학습 태도나 습관이 잘못 잡혀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등부가 있는 중학생 학원이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고등부를 염두에 두고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학의 추월차선 책이 팩트 포킹이 너무 많았는데 여러 가지 팁 중에서 학생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몇 가지를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이나 실제 저자 선생님 혹은 출판사에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아 이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하신다면 자녀분이나 친구나 수학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심지어 부제가 수학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들에게 아 너무 현실적이잖아. 부디 여러분들은 수학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수학 때문에 꿈을 포기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